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9월 20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소폭 반등이 들어갔지만 주요 기업들이 반등을 주도를 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반등이다. 이런 얘기를 아까 남궁 주임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최 상무님 느낌은 어떠세요? 약간 FOMC 미팅 앞두고 학습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따 보시겠지만 FOMC 이전까지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약간 안정을 찾고 또 이벤트 당일날은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당일날은?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그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이제 알 건 다 알고 또 악재도 어느 정도 좀 반영되는 과정이고 심리적으로도 충분히 지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일종의 스마트머니나 헤지펀드들의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3월 15일 처음 25pp 인상하고 나서도 거의 뭐 일주일 이상 주요 기업들이 강하게 반등 들어갔었고 뭐 6월 15일 이후에도 굉장히 시장이 의미 있게 반등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학습 효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이제 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동안에 자금 관리를 잘해왔던 주식의 고수들조차도 어제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도 아마 반영이 된 게 어제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는 이제 사람들 대중 심리가 굉장히 지금 공포스러워요. 굉장히 공포스럽다기보다도 약간 숫자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의 금리 인상 시기보다는 조금 그 완화된 심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포스럽기보다는 좀 짜증, 좀 지쳐가는 모습, 지치고 좀 외면하고 싶은. 그래서 이제 수치 자체도 아주 공포스러운 극단의 공포보다는 적당히 공포스러운 단계, 그런 단계고요. 사실 뭐 전무님도 그렇겠지만 매맞던 학창 시절을 보냈잖아요. 근데 매도 여러 번 만져보면은 익숙해지고 또 매맞기 전에 제일 공포스러워요. 그리고 더 공포스러운 거는 몇 대 맞을지 모를 때, 이럴 때가 더 공포스럽잖아요. 이제는 몇 대 맞을 줄도 알고 언제 맞을 줄도 알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약간 좀 마음을 좀 추스리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최 상무님은 대전에서 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대전에서. 대전도 그랬어요? 저 때도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 친구 영화에 보면 너그 아버지 뭐 아시노 있잖아요. 장동건하고 유호성 씨가 얻어맞는 장면. 그런 장면이 비일비재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시니까 또 가슴이 막 먹먹해지면서 옛날에 연락에 맞았던 기억이 또 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앞에서는 좋은 척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오부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패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고 너네 혹독한 좀 침체 있을 거다 고통 감수해라 하면 학생들이 웃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희죽희죽 웃으면 안 되고 선생님 앞에서 이러면서 막 겁을 먹어야 되는데 6월, 7월, 8월 주식시장 반등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자식들 봐라. 너무 꿋꿋했어요. 이 자식들 봐라. 이게 저희 그 학생부 선생님이 이게 폐기 전에 이 자식들 봐라 했던 게 아직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간 한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약간 그 패드가 겁을 줘서 시장이 좀 쪼는 척이라도 해서 패드에서 약간 자기네 말이 통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기업들도 최근에 큰 기업들이 감축하겠다, 사람들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기에서도
페드 앞에서 예. 좀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페드와 시장 간에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간에 어떤 줄다리기 과정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 가운데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균형을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 일종의 저희가 가끔씩 보는 심리 지표, Fear and Greed 인덱스하고 빅스 지표를 좀 가져왔고요. 예. 요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최근에 보면 한 37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Fear 영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스트림 피어 영역은 아니고 피어 영역인데 이전에 그 8월 중순에 50 넘어갔었죠. 예, 68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68까지 가면서 그러면 68이면 그리드 영역 아니었나요? 예, 68이면 그리드 영역에서 지금 계속 빠져가지고 피어 영역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네, 제롬 파월이 화가 날 만했네요. 예.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좀 흥분을 좀 늦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한 4번 정도 있었잖아요. 기준금리 결정일을 쭉 적어봤는데 3월 16일, 5월 4일, 6월 15일, 7월 27일에 있었고요. 다시 상기시켜 보면은 제일 처음에 3월 달에는 25bp 약간 맛보기로 25bp 올렸고요. 5월 4일에 50bp. 그래서 두 번에 걸쳐 75bp 올렸고 그리고 최근에 두 번 6월 달하고 7월 달에 각각 75bp씩 이렇게 올렸는데 그때 그 금리 결정 이틀 전에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좀 점을 찍어봤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처음에 두 번의 그 금리 결정이 있기 전 이틀 전에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아주 숫자가 낮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극도의 공포 구간에 있었고요. 이 익스트림 피어 구간에 있었었네요. 첫 금리 인상이니까. 첫 번째도 그렇고요. 두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요. 두 번째가 25가 아니라 50bp 이상을 하다 보니까 50bp는 20년 동안 한 적이 없었었는데 갑자기 50을 한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극도로 불안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 그리고 13까지 이렇게 내려갔었고요. 6월에 그 75bp 올릴 때는 사람들이 좀 그때는 좀 방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25 정도로 그냥 피어 영역에 있었고 25도 뭐 익스트림하고 피어의 딱 경계선이니까 맞습니다. 뭐 이것도 거의 뭐 익스트림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거의 뭐 그 전보다 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진짜. 그리고 7월 달에는 42를 기록을 해서 피어 영역에 있었고 이번에 37로 해서 피어 영역에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약간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심리 상태가 조금 좀 이전보다는 조금 피어한 정도 자체가 약해지는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 27일에는 두 번째 이제 75bp 인상이다 보니까 그전 익스트림 피어에서는 그나마 이제 피어 영역 한 42 정도로 뭐 맞아 보니까 뭐 또 맞아 보니까 괜찮네. 그러면서 너무 이제 버릇없이 8월 달에 아까 얼마까지 갔다고 68? 68이요. 그리드 영역까지 가다가 제롬 파월한테 잭슨홀 미팅에서 너네들 한번 혼나봐라.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한 밀대걸레 들고 올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전엔 빗자루로 때리다가 이제 밀대걸레 들고 오겠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그 Fear and Greed 인덱스 이외에 빅스도 이제 변동성 지수로 좀 자주 보는 지표인데 이것도 한번 봤어요. 이건 좀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요. 지금 이것도 역시 그 금리 결정일 부근에 그 추세를 좀 봤습니다. 추세를 봤는데 이전에 3월하고 5월하고 6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전에 빅스는 계속 올라갔었어요. 추세 자체가 올라가다가 그 이후에 결정이 나고 나면은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레벨 자체를 보면은요. 레벨 자체가 이번이 9월이고 그리고 바로 직전이 7월이었잖아요. 그러면 레벨 자체를 보여주는 그 9월하고 7월이 그 노란색하고 옅은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그 레벨 자체가 이전에 세 번의 레벨보다도 낮은 레벨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전보다는 좀 변동성도 뭐 주가는 뭐 낮은 수준에서 있지만 변동성도 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예. 3월 달에는 픽스가 요게 이제 결정하기 바로 전날인가요? 예, 전날 그 지금 시점입니다. 요 시점에 3월 달에는 픽스가 31.8이니까 예. 보통 이제 픽스 30 돌파하면 예. 헤지 펀드에서는 그냥 손절하는 그런 룰을 만들어 놓은 기관들도 꽤 있는데 예. 31.8이었고 예. 5월 달에도 32.3 예. 그리고 6월 달에 34였는데 7월은 23이고 지금 25. 예. 이 실제로 피어 부분도 예. 아까 37이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약간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이 예. 조금 덜하네요. 예. 그리고 변동성 부분도 좀 덜하고요. 그렇네요. 이 변동성 피어랑 이 픽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피어 인덱스라고는 하지만 예. 그 S&P 500의 옵션에서 이렇게 추출해 온 예.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변동성 부분도 많이 예.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지금 올해 기준 금리 결정일 당일에 S&P 500 상승률을 보면은 네. 3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에서 적게는 1%, 많게는 한 3% 수준까지 다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3월 달에는 2.24% 올랐고요. 5월 달에는 2.99, 6월 달에는 1.46, 7월 달에는 2.62%. 네. 이렇게 올라가지고 실제로 이벤트가 있었던 날에는 주가는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일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리 결정일 당일날 전부 다 1.4, 2.9, 2.2, 2.6. 예. 그래서 그 후배가 오늘 정도 한번 질러보면 어떡하냐, 예. 어떻겠느냐라고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었군요. 예, 뭐 이게 그 뭐 이 네 번의 통계가 전부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네 번 모두 상승했다는 건 상당한 그 유의성이 있다고 예. 보여질 것 같고요. 근데 뭐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예. 어제 월요일마다 우리 최강무님께서 밸류에이션을 이제 체크를 해주시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P 멀티플로 예. 과거 요 3월, 5월, 6월 달에는 이렇게 예. 2%씩 2.9%씩 올랐을 때 예. P 멀티플하고 지금은 P가 어느 정도 수준이죠? 예. 그래서 보면은 3월 달에는 좀 높은 수준이었는데 3월 달에는 18.8배였고요. 예. 5월 달에는 18.2배, 6월 달이 가장 낮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5배 수준이었는데 그때가 예. 15.8배였고요. 7월 달에는 17배로 좀 그거보다는 주가 수준이 올라와서 높았고요. 예. 지금은 16.4배로 지수 레벨이나 밸류에이션 레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네요. 예. 6월 15일 P가 PER이 이제 15.8배라고 예. 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해답이 나오네요. 6월 16일부터 8월 중순까지 예.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싼 영역에서 예. 올라가니까 강하게 올라갔었던 거네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각 기준금리 결정일 지수 수준하고 지수 흐름을 체크해놨는데 네. 역시 보면은 그 당일날 이렇게 올랐고 그 지속성이나 강도가 가장 셌던 데는 지수 레벨이나 밸류에이션 레벨이 가장 낮았던 6월 중순이었습니다. 6월 중순에 6월 15일 날 3,790을 찍고 8월 중순까지 한 4,300부근까지 올라갔잖아요. 한 네. 17%, 18% 정도 올랐었는데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밸류에이션 레벨도 PE 기준으로 15.8배에 불과했으니까 예. 상승 여력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S&P 500 기준으로 PER이 이제 17배 되는 수준이 4,000에서 4,050 정도 예.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3월 16일 날 반등이 들어갔을 때는 4,300에서 반등이 들어가서 예, 맞습니다. 4,650까지. 예. 그러니까 조금 비싼 영역에서 예. 25pp 이제 인상했으니까 이제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예. 주식 사자 해서 예. 샀는데 비싼 영역에서 샀던 거였네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600에서 다시 쭉 밀려 내려왔었고 6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PER이 15.8배에서 예. 주가가 반등 들어가다 보니까 예. 이번에 3,636을 찍고 맞습니다. 4,300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지수 자체가 거의 뭐 70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만 한 거의 15% 이상 반등이 들어가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을 보여서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올랐던 게 테슬라가 거의 50% 올라가고 예. 그죠? 그 당시에도 역시 테슬라, 애플이 주도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지수 레벨이나 수준은 뭐 저희가 일주일마다 계속 체크하지만 그렇게 아주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그것도 학생과 선생님이 오셨어요. 예. 이 자식들 봐라. 예. 그런데 모범생 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범생 입장에서는 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즘 명품 주식들 예. 대체 불가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예. 우리 오주임도 지난주에 테슬라를 샀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전기차랑 자율주행 관련된 차를 사려고 하는데 뭐 대체제가 없고 예. 최고의 주식이다. 예. 뭐 전교 1등하는 예. 학생 입장에서는 쫄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맞죠.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사실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전교 1등을 하고요. 그러니까 1등하고 그 밑에 있는 중간치기들이나 네. 꼴찌들하고는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니콜라 주식이 어제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니콜라 주식이 어제 마이너스 5%인가? 맞죠? 네, 어제 제가 빠졌던 걸로 기억나요. 얼마? 9%? 예. 그래서 자꾸 이럴 때일수록 명품 주식에 예. 우리가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혹독한 이렇게 침체가 오면 올수록 예. 공부 잘하는 기업이 어딘지 확인해서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요약을 해드리면은 지금 심리 지표하고 변동성 지표 이거를 감안해 볼 때 반복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이벤트에 대한 민감도도 네. 낮아지고 있다. 아까 확인해 보셨듯이 Fear and Greed 인덱스도 전보다는 좀 완화됐고 네. 변동성 지표도 전보다는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4번의 금리 인상의 사례에서 볼 때 당일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다. 네. 그리고 지수와 밸류에이션 레벨에 따라서 그 상승 폭과 지속 기간이 상이했는데 네. 지수 레벨이 낮을수록 밸류에이션 레벨이 낮을수록 상승 폭은 더 컸고 상승 지속 기간도 더 길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해 보이지만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오늘 최상무님 자료가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책상 옆에다가 붙여놔야 되겠다 싶은 게 결국은 우리가 악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인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 기정사실화 됐는지 베타 콤플리가 됐는지 그 부분에서 이제 투자의 기회를 이제 모색을 해야 되고 투자의 기회는 결국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수록 예. 좋은 우량 주식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S&P 500의 PER이 16.4거든요. 예. 지금 10년 평균이 17.7배거든요. 10년 평균이. 평균치보다 훨씬 밑에서 거래될 때는 여기에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6월에서 8월까지 테슬라가 아까 50% 올랐다고 했잖아요. 반등이 들어갈 때 너무 빨리 또 반등이 들어가니까 이 우량 주식을 너무 짧게 매도를 하시는 우려를 범하실까 봐
그게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이 9월 달에 75로 끝날지 아니면 아까 우리 남궁 주임이 얘기해 주셨듯이 지금 페드 와치에서 11월 달도 뭐 75까지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향후 경제 지표가 조금 이제 안 좋게 계속 나오면 이 페드의 피벗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반등 초입에 명품 우량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채플미 9월 21일인가요? 9월 20일. 20날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